대통령 권한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정적수 문제도 논란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권한대행이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소추 전까지 그 총리로부터 있었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동일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요. 그게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총리로서 신분을 했느냐로 나누는 부분이고, 총리 당시에 잘못한 거는 무조건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때를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막내 아들 역할을 못했다. 이거는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를 눈으로 치새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어려운 된다, 그러면 한동훈도 안 된다, 고문도 안 된다, 홍준표도 안 된다, 이런 현수막이 쭉 걸리겠죠. 선거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낸 입장을 바꾸는 거, 특히 이제 송하이 세월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인생은 그렇게 흘러 그런 현수막이 명확하게 불법적인 거거든요. 황혼에 기우는데 소환이가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흘리던 눈물 방울이 만나봅니다.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법인 넥스트의 윤지로입니다. 엄마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실천 영역이 육식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육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소에서 나오는 찌릿한 가축이 있지만 사실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재배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우리의 문제입니다. 혼자 갈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야였습니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KBS 58분 날씨 여보 안녕히 잘 강추위가 가시오.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여보,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평창의 공평과 명문면은 영하 16.8도로 기온이 가장 낮고요. 경기도 연천도 영하 14.6도, 충북 제천 영하 10.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이루 경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짊어진 삶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온몸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프게 성탄절은 하고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부지방에는 해결해야 하는 일 몇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만은 통합적인 인사가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그 언론에 소식을 접하면서 한쪽에서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집회,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집회, 이것을 보면서 2016년도 광장의 정치가 다시 떠올라왔거든요. 개헌 분명히 잘못되고는 그걸 떠나서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진영만 결국엔 진영 정치로 귀결되는 모습들은 사실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비대위원장 비대위의 역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합할 수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지지층들 또 보수 유권자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이렇게도 의견을 잘 이런 분들이 왜 몰랐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주민들을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스쳐만 지나갈걸. 많은 의원들이 다수의 그냥 그대로 있을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게 진영 간의 정치를 내가 미워서 그러다 보니까 울면서 후회하네. 가성의 의미를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성해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모든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지지층들이 이러한 탄핵소추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시킬 사람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대 위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도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정치력이 왜 필요하지 않을까. 몰랐던가. 이번 개헌 상황을 이후에 여당에서 상처난 내 마음을 이전 중에 하나가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차라리 스칠 것을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쳐다보지 말 그 정치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험 있는 분들 또 대화 내가 타협이라는 미워서 원칙 정신을 울면서 후회하네. 배고픈 내가 미워서 되지 않을까 울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권한 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행정부로서 이 특검법을 거부해왔던 논리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논리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고민들 또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날짜를 제시해가면서 날짜를 어기면 탄핵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프네요. 권한대행한테도 그렇게 좀 생각을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계엄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탄핵의 담당 제가 22대 국회의원을 생활하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조문을 놓고 해석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임기 초에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다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이것이 맞냐 그리냐를 가지고 계속 법조문을 가지고 보고 해석했던 일, 사실 대화하고 타협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여당 야당이 이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소추를 가정하고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뭐 경제, 외교적인 분야에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어떻게 보면 압박,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권한대행 며칠 전에 그 제안했었던 여야정인가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정치권의 책무이지 이것을 지금 탄핵소추 정족수를 법조항 등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권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길을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법조문 해석에 우리나라 지금 첨예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정족수나 이런 문제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다수당이 크게 놀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또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장 저는 원내대표분들 당대표분들께서 모이셔서 좀 해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여야의 협의체가 어느 정도 돌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더라도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대화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데 헌재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결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헌법재판부 시간이고 헌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는 규칙을 보면 실제로 그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이것을 그러니까 보낸 시간이 아니고 받는 시간을 기점으로 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재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절차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신중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과 관련한 여러 논의도 탄핵소추 과정, 탄핵소추 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도 공정성 또 객관성을 물론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점들이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백을 같이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있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무리한 질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취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좀 절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 대한 결론뿐만이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도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통일시행과 관련되어 있고 또 국민께서는 첩보짓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반면에 계엄을 시행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혐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때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동시에 진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크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계엄 선고와 관련된 것이 이제 특권 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형사 소추 형사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헌재에서 이번 쟁점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변호인을 좀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문 대통령 측이 계속 일어났던 수사 절차를 좀 늦추는 부분이 변호인과의 서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오늘도 가버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에 대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물러서 내려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당의 지도자의 얼룩진 일기장에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승만에 출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은 빨리 명백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그날 기억하는 제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얼룩진 일기장에 대통령께서 대한 사건하고 소천에 있다가 바로 이제 은행을 당사로 그 당시에 당대표와 만났었어요. 당황스러워했던 상황인데 당사에 있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를 외교위원장을 바꿨습니다. 같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 저도 앉아있다가 그 당시에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하기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알리고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혐의라고 할까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착한 의원들한테 그렇게 보낸 걸까요? 필요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공세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이제 알 것 같아요. 감사를 하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세상이 난 장애물이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날 봐.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있어. 불안 따윈 일도 없을 테니 이렇게 always always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를 믿고 가.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가. 나와 함께라면 내리는 별. 창밖으로 비춰오는 시시각각 바뀔 구름에 내가 공기를 가르며 와닿는 바람의 향기가 느껴지니 이렇게 always always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가.
나를 믿고 가